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가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돈을 번 유일한 대통령. 정치 사건이 아닌 자신의 사익을 취하다 구속된 자. 죄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횡령으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자인 이명박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농단으로 석방됐는데요. 형기를 고작 1년 7개월 살고 벌금 85억 원마저 면제받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인 거죠. 복역 중에도 몸이 아프다며 병원을 밥 먹듯이 들락달락 해대며 결국 3개월간 형 집행까지 받고 병원에 장기 투숙까지 했는데요. 그런 그가 오늘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매번 휠체어에 앉아 골골대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그는 기적처럼 벌떡 일어나 두 발로 활보하며 걸어다녔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 대국민 메시지까지 발표했는데요.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지난 5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특히 젊은 층이 저를 성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아파트를 침입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시민언론 더 탐사 강진구 기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처음부터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도 청구될 수도 없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보여주기 생쇼를 벌인 건데요. 이들의 목표는 망신주기, 괴롭히기, 본보기 보여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선배이자 동료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서적 위안과 안정을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구속영장. 이러니 욕을 처먹는 거죠. 이게 어디 구속영장을 청구할 일입니까? 이게 바로 언론 탄압이며 언론 자유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의 횡포인 건데요. 이게 과연 범죄가 성립되는지도 의문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또 쪽팔려서 어떡합니까? 계속 쪽팔릴 일만 생기니 참 답답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영장 기각은 국민의 관심과 여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칫했다가는 구속도 가능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자 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더 탐사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영장 자판기라고 비판받는 기억시옷 이용 부장판사도 외면한 한동훈 장관의 연이은 패착이라고 적었는데요. 여기서 기억시옷 이응 부장판사는 같은 날 더 탐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말하는 겁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들에 대한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김 부장판사는 지난 10월에서 11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연이어 발부했습니다. 또 최근 더 탐사에 대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상당수도 김 부장판사가 발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영장 자판기 판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 탐사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김 부장판사가 심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이 일부러 영장 자판기에게 더 탐사 사건을 맡겼다라며 김 부장판사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박 의원이 영장 자판기라고 비판한 판사라고 언급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여론의 비판이 쇄도하자 김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으니 말이죠. 10시가 넘어서 12시 가까이 가면서는 사실 조금 저는 조금 희망을 했어요. 그런데 왠지 12시가 넘어가서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면서 드디어 공작이 또 들어가는구나, 또 판사한테 여기저기서 또 전화하겠구나,
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마음을 많이 내려놨는데, 그래서 그냥 체념을 하려고 하던 차에 갑자기 유치장에 있는 보호관이 영장 기각됐습니다 라고 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저지만 우리 더 탐사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가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정권이 검찰 하나만 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저와 최 감독의 석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기까지 과정은 바로 시민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여론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법리적으로는 처음서부터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거고 설령 범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거 구속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상식을 법관이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고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고 용기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 용기를 법관의 부족한 용기를 시민 여러분들의 만든 여론이 채워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 36분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취재차 찾아간 시민언론 더 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에 대해 검찰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 침입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더 탐사 소속 직원들과 함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문까지 찾아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는 이달 7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더 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 등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26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휘둘러대는 윤석열과 한동훈 정권, 무서울 것도 거칠 것도 없는 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그래도 눈치는 좀 보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3년 7개월, 그 기간을 버텨야 하는 거죠. 아니면 그 기간 내에 이들을 끌어내려야만 하는데요. 어쩌다가 이런 억압과 폭정의 시대가 찾아온 걸까요? 그것도 2022년도에 말이죠. 해가 바뀌기 전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어두운 뉴스들. 내년은 더 힘들다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위증, 그 뒷배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정조사 위증은 그를 파면해야 하는 이유를 확인시켜줍니다. 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서울시는 행안부의 참사 유족 연락처를 3회나 제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27일 국정조사에서 서울시에서 개인정보 이유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이상민 장관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희생자의 이름도 얼굴도 없이 추모를 해야 했던 이유가 정권 차원의 의도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위증과 망언, 책임회피 행태는 참사 이후 줄곧 진행됐습니다. 국민과 유가족께서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안보 참사 와중에도 이상민 장관과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위증과 오만, 뻔뻔함의 뒷배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증의 뒷배가 될 것인지 국민의 뒷배가 될 것인지 선택하기 바랍니다.